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4년 4월 3일 수요일 아침 7시 30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아직 구독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을 버려야 산다. 한동훈은 대통령 불출마를 선언하라. 자신을 버려야 산다. 한동훈은 대통령 불출마를 선언하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주목을 불끈 쥐고 지금 연일 그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이번에 잘못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100석 이하로 가면 개헌되고 개헌에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빠지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렇게 연일 목청을 높이고 주목을 불끈 쥐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아침에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양쪽 당,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쪽에 지금 에서 판단한 그 판단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먼저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여당 의석이 100석 이하로 떨어지고 범야권이 200석 이상 얻어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 그것만은 막아야 한다. 며 지지자들이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여론조사상 수도권과 부산, 경남 상황이 녹록하지는 않지만 경합지역이 많아 마지막까지 총력전을 펼치면 한 130 정도는 될 것 같다 하는 겁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50에서 70개 지역이 백중세를 보이고 있다. 또 수도권에서도 122석이 걸려 있는데 민주당이 압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1대 총선 때도 수도권에서 103곳을 확보했는데 그게 달라지지 않았다. 대승을 거둘 경우 민주당 단독으로 180석, 범야권은 190석 정도도 그 이상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제 관건은 국민의힘이 100석을 넘길 것인가 아니면 100석을 넘기지 못해서 100석을 차지하지 못해서 개헌을 당할 것이고 탄핵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키포인트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국민들의 상태는 어떨까? 유권자들의 상태는 어떤가에 관한 보도가 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인데 동아일보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부동층이 있다. 부동층이 14%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가 45.5%, 국민의힘 지지자가 34.7%입니다. 그 위에 다른 정당이 5.8%예요. 자, 부동층이 14%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동층은 젊은 층에서 많다. 그리고 이 부동층은 숫자적으로는 한 600만 명 정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이 부동층을 끌어와야 돼요. 이 부동층을 아직 마음을 이제 얼마 남았나요? 이제 오늘이 3일이니까 내일 모레면 사전선거네요. 네. 그리고 내일부터 하는 여론조사는 공표가 금지됩니다. 야, 맞나요? 벌써 천큼 다가왔어요. 사전선거가. 예. 그러네요. 예. 내일 모레 금요일 사전선거입니다. 예. 이제 시간도 없어요. 예, 부동층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적어도 100석 이상 100석은 간신히 넘길 것인가를 연구해야 돼요. 자. 그런데 100석을 넘기게 연구해야 되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윤석열이가 방해가 돼요. 중앙일보에 이런 칼럼이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쓴 칼럼인데요. 선거 좌우하는 응징 기권한 사람이 많이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좀 읽어보겠습니다.
2년 전 윤석열 대통령이 48.56%의 표를 얻어 당선했다. 하지만 지금 여당의 전국 평균 지지는 30% 중반을 오르내린다. 야당에게 약 10%포인트 차로 뒤진다. 대통령과 집권당에 대한 실망이 전세를 역전시켰다.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찍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기권하겠다고 말한 사람들이 많다. 냉정히 이해 득실을 따져보면 여당에 투표하는 게 맞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싫다는 거죠. 윤석열이 싫다는 겁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투표장으로 나와달라고 호소한다. 밉지만 다시 한번 우리를 뽑아주십시오 라고 미워도 다시 한번 읍소한다. 그런데 여권의 수장인 대통령에서는 응징기권, 기권함으로써 응징하는 거죠. 응징기권을 생각하는 과거 지지자들의 마음을 돌리는 절박함이 보이지 않는다. 선거까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고 이틀 뒤엔 사전투표가 시작된다. 윤석열은 기대할 게 없어요. 어제 그제 한 50여 분간 자기 혼자 그냥 막 의대 정원 2,000명이 필요하다고 자기 혼자 떠들고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안 되겠구나. 망하겠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자, 이제 대세는 완전히 기울었고 개헌 전선을 넘길 것인가 넘기지 못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결국 한동훈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저는 한 열흘 전부터 계속해서 이 상황을 반전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문재인을 구속하라. 구속이 지금 시기에 힘들면 문재인 양산 사절을 압수수색이라도 해라. 그래서 문재인을 응징하겠다라고 하는 신호를 보여줘라. 듣지 않았어요. 지금 문재인은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에 파란 옷 잠바 입고 다니면서 선거운동합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아주 무능한 정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늦었어요. 윤석열이를 문재인이를 압수수색하고 이런 것도 이제 늦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일 모레가 이틀 뒤가 사전투표인데 산선거인데 이제 백석을 못 넘기게 되면 윤석열인 탄핵되고 감옥에 가게 되고 한동훈이 본인도 감옥에 가게 될 확률이 큽니다. 헌법은 개정될 것이고 큽니다. 가장 큰 우려가 백석을 넘기느냐 넘기지 못하느냐인데 백석을 못 넘기게 되면 거듭 말씀드립니다. 윤석열인 탄핵되고 윤석열인 감옥에 가고 한동훈이도 감옥에 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윤석열이 이제 전혀 도움이 되고 있지 않아요. 한동훈이는 어제 뭐라고 그러냐면 어제 나 억울해. 나 억울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억울한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백석을 간당간당하게 만든 책임이 한동훈에게도 있어요. 예를 들어 여론조사 1등인 민경욱이를 잘라낸다든가 장해찬이를 잘라낸다든가 도태우를 잘라낸다든가 그리고 저쪽에서 좌파 인사들을 잔뜩 불러들이고 우파 인사를 쫓아낸다든가 한동훈이 책임도 자기는 억울하다고 얘기했지만 억울할 거 없어요. 책임도 엄청나게 커요. 이제 한동훈이는 감옥 가야 됩니다. 감옥 가야 돼요. 내버려 두겠어요? 지금 이 상황을 이제 내일 모레가 사전투표고 이제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이 상황을 본투표까지는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이가 자신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나 대통령 국회의원도 불출마했지만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대통령도 나오지 않겠다라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진정성을 믿어주고 그나마 그래? 그러면 한번 믿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동훈이가 그대로 있으면 한동훈이가 계속해서 남아있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백석을 못 넘기면 감옥에 갈 거고 백석을 넘긴다고 하면 한동훈이 계속해서 국힘당에 남아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이는 공격을 받을 겁니다. 너 책임져라 이렇게.
자, 제일 먼저 치고 나올 사람이 누구냐? 홍준표입니다. 그 다음에 치고 나올 사람이 누구냐? 황교안이에요. 지금 황교안 씨, 지금 그 황교안 씨가 가지고 있는 조직 있죠? 선거 방지한다는 조직. 난리 났어요, 지금. 황교안 씨는 다음번 대통령 된다고. 자, 우리가 윤석열 검사가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걸 보여주었죠. 윤석열 검사죠. 한동훈이 검사죠. 홍준표 검사죠. 황교안이 검사죠. 저 집안에는 검사밖에 없나요? 이제 지겹지 않아요? 검사? 지겨운 겁니다. 백석을 못 넘기면 한동훈은 감옥 간다. 백석을 넘겨도 간당간당하게 넘길 테니까 한동훈이는 지위가 흔들린다. 치고 올라올 사람이 홍준표, 그 다음에 황교안, 모두가 검사입니다. 검사. 저당이 이제 국민들이 저당을 또 찍어줄까? 불가능한 겁니다. 여기서 한동훈이는 결단을 내려야 돼요. 백석을 넘기기 위해서는 본인을 희생해야 하는 겁니다.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윤석열이, 홍준표, 황교안이 누구도 하나 검사 출신으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좀 심한 표현을 쓸게요. 이제 검사 지겹습니다. 검사? 솔직히 지겨워. 이제 국민들도 검사라고 하면 지겹다고 생각할 겁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충고합니다. 아주 좋은 말로 충고합니다. 대통령을 포기하세요. 본인이 대통령을 포기해야, 대통령 출마를 포기해야 다음번 주자들이, 다음번 대통령이 검사 아닌 사람들이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합니다. 이제 지겹습니다. 검사. 그리고 검사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윤석열을 통해서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을 포기하세요. 그것이 본인도 살고 국민의힘도 살고 그리고 대한민국도 사는 길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일까? 한동훈이? 자, 이제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어제 저녁에 밤에 경인방송, 인천 경인방송에서 토론회가 방송됐어요. 녹화방송이었습니다. 그제 녹화가 있었어요. 그 방송은 이제 어제 저녁에 됐습니다. 인천 계양을이죠. 인천 계양을의 원희룡, 이재명의 그 토론 내용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수준이, 한 사람은 지금 야권의 대표고요. 한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지낸 사람입니다. 얼마나 수준 낮은 공방이 해냈는지를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어제 OBS 경인TV를 통해 녹화 방송된 토론회에서 원희룡 후보는 이재명 대표에게 계양을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지구나 또는 아파트 이름 또는 그들의 요구사항이 뭔지를 알고 계시느냐고 물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제가 구체적인 아파트 이런 것을 외우고 다니는 사람은 아니어서 실문진에게 물어보도록 하겠다. 이름을 못 외웠지만 해당 지역은 여러 차례 방문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원희룡이가 또 공격했어요. 이름 하나만 대보세요. 재개발 지역 이름 하나만 대보세요. 라고 거듭 압박하잖아. 이재명 대표가 아니 지금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는데 뭘 자꾸 물어보시나. 본인은 외워오셨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은 야당 대표이고 이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 지역구 인천 계양을 이제 지역구의 아파트 재개발 단지 아파트 이름을 외우느냐 못 외우느냐 가지고 TV 토론에서 싸우고 앉아 있어요. 자,
이 인천 계양을에 제가 속해 있는 네일로 미래로당의 최창원 후보가 지금 출마해 있어요. 최창원 후보의 부동산 공약, 즉 네일로 미래로당의 부동산 공약과 원희룡, 이재명의 그 공약이 얼마나 수준 차이가 나는지를 지금부터 보여드립니다. 어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다시 보여드릴 필요 있어요. 이런 사람들, 1당과 2당 사람들, 이 거물들과 어떻게 네일로 미래로당의 부동산 공약이 수준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작합니다. 조금 깁니다만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자, 시작합니다. 어제 제가 인천 계양을에 가서 기호 7번 네일로 등의 최창원 후보 지원 유세를 했습니다. 그때 부동산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충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수준 차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계양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후보, 지금 이게 계양을에 4명의 후보가 나와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제가 공약을 다 비교해봤습니다. 우리 네일로 미래로당 7번의 그 최초원 후보 공약이 가장 뛰어납니다. 여러 번 들으셨겠고 아마 오늘 저녁에 경영방송을 통해서 그 최초원 후보의 그 공약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 MBC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파리특파원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많습니다만 저는 그 최창원 후보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드리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을 모두 부자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발상만 바꾸면 다 부자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잘 사는 동네는 강남입니다. 강남에 좋은 집도 많죠. 그러니까 이제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강남에 좋은 집이 많으냐? 요즘은 좀 바뀌었습니다. 좋은 집이 많아서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인천 계양을도 좋은 집을 많이 만들면 잘 살게 될 겁니다. 즉, 환경이 좋아지면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번 우리 최창원 후보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장을 바꾸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을 산업으로 보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부동산을 산업으로 보지 못했고 부동산을 우리가 기해야 할 도덕적인 이유로 그렇겠지만 그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부동산을 산업으로 봐야만 나라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그리고 부자가 됩니다. 그러면 모든 지역이 다 부동산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지역은 서울, 그리고 수도권, 그리고 지방 일부 도시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인천 계양을은 대단히 위치가 좋은 지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이 가깝습니다. 그리고 목동이라고 하는 단일 주거단지가 있고요. 그리고 운하가 있고, 그리고 공항철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철도로 따면 서울역까지 20분 만에 서울 중심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양은 대단히 위치가 좋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방의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지방이 발전해야 대한민국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정치인들이 표현을 받기 위한 포퓰리즘입니다. 저는 도시 전문가고요. 지금 우리가 가려고 하는 산업, 앞으로 새로운 산업은 첨단 산업입니다. 첨단 산업은 미안하지만 지방에 있는 사업이 아니라 도시에 있는 산업입니다. 정치인들은 지방의 그 분산에서 지방에 살아야 대한민국 산다. 그것은 올바른 얘기 아닙니다. 도시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한 주의 크기 반도 안 되는 그런 크기를 가지고 있는 아주 국토가 좁은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그 의미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수도권으로 모여 살아야 합니다. 더 집중해야만 여러 가지 산업이 발달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이렇게 해서 그동안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지금 경기가 상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일본 도심을 개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용적률을 2000%, 3000% 높여줘가지고 일본의 도시 산업이 발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용적률이 높여주면 어떤 일이 사라지느냐? 지금까지 짓고 있던 그 건축의 건축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공법, 그리고 새로운 건축자재. 지금 일본은 어떻게 하냐면 땅을 우리가 공사를 하려면 먼저 기초를 하고 그 다음에 건물을 올리는데 일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밑에 기초를 하면서 동시에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건축들이 발전된 겁니다. 따라서 이 도심의 건축비들이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건축비들이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소득이 높아진다. 왜냐하면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그 기술을 수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새로운 건축술, 새로운 설계술, 새로운 건축자재 그런 것들이 많이 판매되기 위해서는 서울과 그리고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건축비들을 많이 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지방에 소도시에는 건축비들을 지어야 팔리지 않겠죠. 그래서 인천 계양을은 대단히 위치가 좋다. 서울과 인접해 있고 그리고 공항철도가 있고 운하가 있기 때문에 이 계양을을 발전시켜서 계양을에 있는 주민이 모두 부자가 되어서 그리고 이 계양을이 우리나라 국가의 첨단 산업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매우 좋은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아까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최초원 후보가 계양을 주민들을 두고 부자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왜냐? 계양을이 가치고 있는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로 부동산에서 이거 로케이션이라고 하는데 계양을이 가지고 있는 위치는 대단히 좋고 이 위치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개발해야 됩니다. 즉 이것을 조금씩 찔끔찔끔 개발하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 계양을 전체가 한 개의 재개발, 재건축 단지로 놓고 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개발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개발해야 된다. 천만의 말씀. 이 계양을은 지역 주민을 위해서 개발하면 안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개발이냐? 투자자를 위해서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즉, 투자자가 돈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계양을을 막 건물을 높이고 막 첨단 건물을 지면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 라고 만들어줘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정치인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재개발, 재건축은 주민들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되냐? 투자자가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규모의 경제를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양을 전체를 한 개를 재개발, 재건축 단지로 놓고 개발해야 하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되면 투자자가 이제 돈을 벌게 되니까 투자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투자 중에 가장 큰 투자자는 국민연금입니다. 지난번에 여러 번 우리 추천한 후보가 말씀드렸듯이 국민연금이 투자하면 문자가 달라집니다. 국민연금은 해외에 많은 부동산 투자를 했고 해외의 부동산 투자에서 그 나라를 많이 발전시켰습니다. 그런데 왜 국민연금이 우리나라의 도시의 개발에 투자를 못하는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정치인들이 맡고 있습니다. 왜 정치인들이 맡느냐? 부동산 투기를 해 국민연금이?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은 이제 산업입니다. 부동산이 높은 기술로 올라가야 첨단 기술이 발전되고 첨단 기술을 팔아야 우리가 먹고 사는 겁니다. 이제 옛날과 똑같은 형태의 아파트, 옛날과 똑같은 형태의 건물만 줘가지고는 산업이 발전할 수 없습니다. 여기 용적률 2000%, 3000%짜리 건물이 수백 채, 수천 채가 들어서야 건축 기술이 발달하고 새로운 건축 설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주민들에게 편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계양 주민들은, 특히 계양의 주민들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계양의 주민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표 하나로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공약을 세우는 후보는 아마 이런 공약을 말씀하는 후보는 지금 현재 4명의 후보 중에 우리 추창원 후보밖에 없습니다. 추창원 후보에게 표를 찍어주시면 여러분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정치인들은 어떻게 가난을 이용할까 라는 생각을 해왔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가난하니까 내가 가서 여러분 저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가난합니다. 여러분에게 뭘 해주겠습니다. 도구 하나 놔주겠습니다. 그건 가난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가난을 이용해서가 아니라
가난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정책,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발상의 전환입니다. 발상의 전환은 부자가 되려면 지금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자산이 무엇인가, 그것을 100% 활용해야 됩니다. 인천 계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케이션, 위치가 좋다는 겁니다. 위치가 좋기 때문에 이 위치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하나로 개발하고 크게 개발하자. 그리고 투자자를 모으자. 투자자를 위해서 개발하자. 지역 주민을 위해서 개발하자. 이것은 옛날 얘기입니다. 투자자를 위해서 개발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많은 투자자들이 여기 몰려들어서 계양을 아주 좋은, 그러니까 화려한, 높은 그런 도시로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 겁니다. 저는 도시 전문가입니다. 프랑스 파리트 파운을 3년 반을 했고 책을 10권을 썼습니다. 그때 쓴 책 중에 하나는 파리트 파운의 교통정책이었고, 유럽의 교통, 도시와 교통에 대해서 연구했고, 그 다음에 파리트 파운이 끝나고 서울에 들어가서는 서울 민선특별시장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렇게 도시를 바꾸자라고 하는 도시 전문가입니다. 최근에는 대한민국을 위한 겸손한 제안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저는 내로미로당의 최고위원이고, 그리고 최창원 대표는 내로미로당의 공동대표이십니다. 내로미로당과 최창원 후보는 계양을 주민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공약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이 지금도 의문의 눈초리를 보내시는데 저 사람들 사기꾼 아니야? 천만의 말씀. 상상력이 부족하면 항상 국민들과 주민들은 가난하게밖에 살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사는 길은 풍부한 상상력, 실력을 가지고 있는 풍부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후보와 그 정당에 표를 찍어주는 겁니다. 계양을 주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양을 주민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로케이션, 계양을 가지고 있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단 한 표가 계양을 주민들 전체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을, 지역 주민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사람이 진짜 정치인입니다. 이 계양에 출마한 4명의 정치인 중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모두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꼭 한 표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어제 제가 우리 기호 7번 최창원 후보에게 후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최창원 후보 후원 계좌고요. 농협 계좌입니다. 그래서 기호 7번 내려미래당 최창원 후보에게 많은 후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힘껏 싸울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강남에도 갔다 왔습니다. 강남병에 우리 내로미래당의 양한별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양한별 후보와 어제 함께 오후에 제가 좀 돌아다녔습니다. 이 지역을 좀 돌아다녔고요. 이게 은마 아파트 문 쪽입니다. 문마 아파트 정문 쪽에 지금 이렇게 현수막이 있고, 은마 아파트 이렇게 다니시는 분에게 저하고 같이 이렇게 명함을 나눠주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 양한별 후보의 공약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신속통합기획 반대. 신속통합기획 반대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어제 은마 아파트 앞에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자,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저기 동영상을 준비하는데 잠깐만 이면 됩니다. 한 15초 정도 좀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그걸 찾았습니다. 자, 다 됐어요. 잠깐만. 동영상을 이제 여러 개를 하니까. 자, 찾았습니다. 자, 어제 은마 아파트 앞에 강남병입니다. 다녀왔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이 무엇이고 그것이 왜 도시의 재개발 재건축을 갈아막고 그것이 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작합니다. 지역구로는 서울 강남병이고요. 저희 내일로 미래로
그 양한별, 기호 7번 양한별 후보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서울에서 유명한 그 은마 아파트입니다. 은마 아파트는 오래전부터 그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이곳에 은마뿐만 아니라 이런 강남병에는 우리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양한별 후보의 공약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신속통합기획 반대. 신속통합기획은 무엇인가를 좀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이 재건축 대상 아파트 주민들에게 원래 재건축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몇 년씩 걸리는데 인허가를 짧게 해줄 테니까 신속하게 자기들이 해주겠다, 서울시가. 그래서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합니다. 대신 기간은 단축시켜주는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은마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거 강남병 지역의 대부분의 그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 신속통합기획 때문에 꼼짝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임대아파트를 많이 짓게 되면 이분들의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지금 줄다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입니다. 저는 학위를 가지고 있고요. 그 분야에 논문까지 썼습니다. 서울시가 잘못하는 겁니다. 정말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서울시가 해야 할 것은 누가 집을 짓든 상관없이 많이 짓게 해야 하는 겁니다. 많이 짓게. 그래서 이 은마아파트 같은 이런 재건축 대상 주민들에게 많이 짓세요. 아파트를 많이 만드세요. 많이 만들수록 서울시가 많은 혜택을 드릴게요. 그래서 주택의 숫자를 많이 늘려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용적률을 300 정도로 낮춰주면서 임대아파트를 줘라. 그러니까 못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이 늦어지게 되면 서울시의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서울시의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으면 서울시 아파트의 가격은 점점 더 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건축비는 점점 더 올라갑니다. 건축비가 점점 더 올라가면 더욱더 못하게 되는 겁니다. 즉 서민을 위해서 임대아파트를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의는 결국 서울 시내 전체의 주택가격을 높이고 그렇게 해서 더욱더 주택의 공급수를 늘리지 못하는 그런 아주 역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린 것은 뭐냐면 제안은 이 내일론미래로당 7번 양한별 후보 그리고 우리 내일론미래로당의 재건축 재개발 공약은 무엇인가 하면 내버려두라는 겁니다. 이 권리는 서울시의 권리가 아니라 지역 주민의 권리입니다. 즉 용적률을 1000%로 할 것인가 3000%로 할 것인가 5000%로 할 것인가는 지역 주민의 권리이지 그것이 서울시의 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를 짓든 임대아파트를 짓지 않든 그것은 지역 주민이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대신 서울시는 이 주민들 보고 아파트를 많이 지세요, 많이 만드세요 라고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기반시설은 어떻게 할 거냐? 수도나 전기, 수도나 전기 같은 기반시설은 당연히 국가가 해줘야 되는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떠넘기고 재건축, 재개발 부담금도 떠넘기고 임대아파트도 만들어라. 그러니까 주택 그 공급수가 늘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나중에 재선을 한다든가 대통령 선거 나올 때 좋겠죠. 내가 못 사는 사람들, 소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닐 겁니다. 왜냐? 주택 공급수를 늘리지 못함으로써 서울시의 주택 가격은 계속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임대주택은 점점 더, 그러니까 공공임대든 아니면 이 민간임대든 주택 공급이 늘어나야 임대주택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왜냐? 집이 10채 있다고 그래서 사람이 10채 모두 다 사는 거는 아닙니다. 나머지 한 채만 쓰고 나머지 9채는 임대를 놓겠지요. 그래서 신속통합기획, 즉 그 소득이 없는 사람, 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 임대아파트를 많이 이런 강남과 같은 곳에 짓겠다라고 하는 신속통합기획은 잘못된 정책이다. 그래서 이곳 강남병 내일론미래로당 7번 양한별 후보의 공약은 신속통합기획에 반대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네, 잘 들으셨죠? 예.